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유대인들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탈무드라는 오래된 지혜의 창을 통해 들여다보려 합니다. 흔히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뛰어난 지능이나 막강한 자본력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가 말하는 진짜 비결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의 전문화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협력을 시스템화한 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이 20분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즉시 적용 가능한 강력한 협상과 협력의 도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구체적인 목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인류 문명의 기초인 노동 전문화의 가치를 짚어보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강력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선과 자립을 연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성경 속 인물들이 보여준 고도의 협상 전략을 현대 이론과 접목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정직한 거래와 엄격한 계약의 원칙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경제적 통찰을 따라가 볼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무드의 현자 벤조만은 성전산 계단에 서서 수많은 인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타작과 반죽을 거쳐야 했던 그 고단한 과정을 떠올렸죠. 반면 분업이 확립된 현대사회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미 누군가 구워놓은 빵과 짜놓은 옷감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 전문화의 힘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개인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타인의 전문성에 맡기는 것. 이것이 인류 진보의 시작임을 그들은 종교적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이 전문화를 성공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탁월한 개인이라도 자신의 힘에만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힘을 빌려와 자신의 역량을 무한히 확장하는 상호협력의 예술입니다. 이들은 과학, 금융, 상업 분야에서 거둔 성취가 개인의 IQ 때문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복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협력은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행위인 것이죠. 이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로 구현되는지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유대인 비즈니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유연한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독립적인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지만 시장의 장벽이 높거나 사업상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즉시 하나로 뭉칩니다. 자금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면 다시 독립적인 사업체로 복귀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고정된 거대 기업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게 해줍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연합군을 결성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유대인 상인들이 낯선 땅에서도 살아남아 번영한 비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협력의 가치를 증명한 세계적 리더들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일군 인물들은 하나같이 협력의 미학을 실천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묘비에는 그가 기술자나 경영자였다는 말 대신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을 줄 알았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비결로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한 점을 꼽았죠. 할리우드에서는 성공은 무엇을 아느냐, what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who에 달려있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결국 비즈니스란 나보다 뛰어난 타인의 재능을 어떻게 나의 목적과 결합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타인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3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3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 개인적 인간관계를 먼저 다집니다. 신뢰가 있어야 정보와 기회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체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운명 공동체로 설정합니다. 나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의 성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일방적인 선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상생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극대화된 형태가 바로 유대인 특유의 자선 문화인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유대 문화에서 부자의 자선은 의무이고 가난한 자의 도움 수혜는 권리입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사업적으로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식당 주인이 어려운 이웃에게 자금을 빌려줘 분점을 내게 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피도움자는 사장이 되어 자립하고 도움을 준 이는
안정적인 판로와 원리금 회수를 보장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사업으로 세 가지 이익을 낸다는 유대인의 상생 모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협력을 넘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고도의 기술인 협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삶의 모든 과정은 협상의 연속입니다. 부부 사이의 저녁 메뉴 결정부터 기업 간의 인수합병까지 서로 다른 욕구를 조율하는 과정이 곧 협상입니다. 유대인들은 협상을 적대적인 대결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체계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이나 천사와도 협상했던 전통을 계승하며 이 능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특히 과정이 정당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다고 가르치죠. 다음 장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전적이고도 완벽한 협상 사례로 꼽히는 아브라함의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과 벌인 협상은 현대 협상학에서도 극찬받는 사례입니다. 그는 무작정 멸망시키지 마세요 라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이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논의의 초점을 결과, 멸망에서 조건, 정의의 원칙으로 옮긴 것이죠. 그는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10명까지 점진적으로 제한하며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이 고도의 전술은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가격 협상이 막혔을 때 조건을 변경하여 돌파구를 찾는 원리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유명한 사례인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콩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의 이야기는 흔히 사기로 오해받지만 협상론적으로는 완벽한 윈윈 거래입니다. 윈윈은 서로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에서는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었기에 미래의 명예인 장자권보다 현재의 콩죽을 훨씬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콩죽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던 장기적인 영적 지위를 얻었죠. 양측 모두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가는 이처럼 상대방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 상대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도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협상의 세 가지 무기는 질문, 우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요구하기보다 항상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상대의 모순을 깨닫게 하고 진위를 파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협상은 적대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창의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평소에 쌓아온 정직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협상은 일회성 속임수에 불과하지만 신뢰가 바탕이 된 협상은 지속적인 부를 창출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협상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전략과 윤리적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상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철저한 지식입니다. 특히 현대 협상학의 핵심인 BATNA, 협상 결렬 시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내 대안이 확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용 가능 범위가 겹치는 영역인 ZOPA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진노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예에 어긋납니다. 라고 설득한 것은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공략한 완벽한 ZOPA 전략이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잃기 싫어하는지 알 때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어서 정당한 거래를 위한 유대인의 엄격한 윤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탈무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했을 때만 정당한 거래로 인정합니다. 특히 판매자는 상품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흠결까지 정직하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살 의사도 없으면서 가격을 물어보며 판매자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생필품에 대해 6분의 1 이상의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둘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중시했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의 상도를 지탱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직의 마무리는 바로 계약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엄격함을 확인해 보시죠. 유대인에게 계약서 작성은 상대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자 신성한 의무입니다. 탈무드는 증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일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즉, 계약을 소홀히 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사랑하는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하게 된 사건은 계약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요 합의 사항을 메모하고 여백 없이 꼼꼼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그들의 철저함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무드를 통해 4가지 핵심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동의 전문화를 존중하고 타인의 힘을 빌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실천하며 가치 중심의 윈윈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마지막으로 정직과 엄격한 계약으로 신뢰를 쌓는 것. 이것이 유대인이 수천 년간 지켜온 부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협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예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